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가 여러 정책을 내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데다 광주 전남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 북구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과의 합당이냐 경쟁이냐를 묻기 전에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질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이 이루어졌던 진도 팽목항에 추모시설을 짓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나주시가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내용이 부실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혁신도시를 함께 이끌어야 할 광주 전남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나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나주시가 약 2천만 원을 들여 상권 실태 등을 조사해 공실 해결안을 마련한 겁니다. 상가 용도를 변경해 숙박업 등 찾아보기 힘든 업종을 늘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 등을 유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가 프로그램 마련, 청년 창업과 관광 연계 등도 있습니다. 이후 달라진 건 골프 연습장 조성 등을 위한 상업용지 용도 확대와 체육시설 한 곳 조성, 신규 행사 3개 개최 등입니다. 이외에 나주시가 실적으로 내세운 주거시설 조성과 온누리 상품권 골목형 상점 연계 등은 기존 정책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년째 공실률 약 40%를 유지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나주시가 적극 홍보한 온라인 공실 박람회도 사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자 2천만 원을 투입해 만들었는데 등록된 매물은 64곳입니다. 혁신도시 전체 공실 상가가 3천여 곳인 곳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최근 2개월간 성사된 계약은 단 한 건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좀 더 수요층을 상대로 특화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혁신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발전 등을 논의해왔지만 지난 2022년 7월 이후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 날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우리 광주 쪽에도 오고 싶죠. 근데 그러한 움직임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의 주요 산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전남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치열한 기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비가 지나면서 폭염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종일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25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32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졌던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마음 졸인 분들 많으셨죠. 지난달 괴물폭우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특히나 더 불안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날 무섭게 쏟아지던 괴물폭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터전을 덮쳤습니다. 뻘밭이 된 가게를 쓸고 닦았지만 꺼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이곳저곳 침수 상처가 여전합니다. 이 안에가 이제 뻘이 이빨이 차 있죠. 여기는 청소를 못 하니까 우기만 하고 앞에 이런 데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상가 바로 옆 하천이 볶게되고 그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졸지에 저지대가 된 탓에 지난 7년간 4번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지만 그간 현장 조사도 후속 조치도 나몰라라였습니다. 우리 도로를 타고 큰 도로를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 횡단보도 앞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옆 도로로 우리 가게 쪽으로 다 핑퐁 게임 하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말아버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떠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나간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못 나간 사람이 더 힘들지. 북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곳곳이 상처투성인데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이 관심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비에 광주에선 15,87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28억 원 수준으로 특히 북구의 피해가 초집중됐습니다. 830억 원 규모의 광주 지역 복구비와 국비 지원 규모 등이 최근 확정됐고 추석 전까지 피해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지만 지역 수해민들은 아직도 씨름 중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2박 3일간 광주와 전남북을 차례로 도는 일정인데요. 사면 직후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일부 비판적인 견제가 따랐습니다. 조 원장은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 김해를 거쳐 광주에 왔습니다. 국립 5.18 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차례로 둘러보고 박관현, 문재학, 이한열 열사 등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전두환 비석은 꼭 밟고 갔습니다.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옥현진 대주교와 황광우 작가 등 사면을 위해 힘써준 분들을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와서 직접 인사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의 호남 방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개선장구처럼 보이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는 등 경계심 섞인 조언과 당부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 걸로도 읽힙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합당이냐 건전한 경쟁이냐를 묻기 전에 광주 전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정치, 지역 주민의 삶 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있는 게 좋은가, 조국혁신당도 있는 게 좋은가를 묻는 이런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심판받을 세력에게 광역단체장 자리 하나도 내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북을 순회하는 조 원장은 광주에 이어 둘째 날엔 담양을 방문합니다.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조국 원장의 광주 방문에 맞춰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민주당 독점의 지역 정치 구조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은 일당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진보 진영 정당들이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는 다당제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노선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대안으로 결정하고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정부 부처 간의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와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30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는 게 중요해 순천시는 정부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분야와 국가의 격도의 균형적인 발전 구간을 더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노선 지하화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경전선 복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순천 구간을 단선으로 계획한 것은 지역 차별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물류나 여객 등을 고려할 때 복선화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달 개통하는 목포 보성 간 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성 순천 구간에 대한 공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목포 보성 구간이 최신 전철화 설비가 구축되어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전기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또 전철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존 철로 구간을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체육과 문화와 역사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의 전환들을 요구하는 거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이 이루어졌던 진도 팽목항에 기업관 등 추모시설이 공식적으로 들어섭니다. 정부가 추모시설 건립 비용 등 운영비를, 진도군은 군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의 첫 현장 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304명의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던 진도 팽목항. 희생자 유가족과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봅니다. 팽목항 개발에 따라 현재 가건물 형태로 있는 기업관 대신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제대로 된 추모시설을 짓고자 관계기관이 첫 현장 시찰에 나선 겁니다. 유가족분들이 이제 대통령 경청 행사 때 건의하신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비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있는 군 소유 임야 318제곱미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기업관과 표지석 및 기림비, 문화재 개최 공간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4.16 기업관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약 3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250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첫 육지로 올라온 장소고 당시 제대로 된 시신 보존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장소에서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죠. 유가족들은 목포 신항에 보관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기업관 설치 논의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가족들이
의사가 반영된 그런 선체 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내년에는 추모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 전남 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도서 산간 등의 지역에서 소비쿠폰 사용처가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사용처를 추가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곳에서 141곳으로 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기존 3곳에서 3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재난 수준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편의점 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등록된 춘천의 한 편의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쉼터라는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편의점 쉼터를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인데요. 쉼터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물건 안 사고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품을 구입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은 공간이 협소해 실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렇게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별도의 휴게 공간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하나 없습니다. 일단은 공간이겠죠. 갔을 때 또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겹치거나 그랬을 때는 불편하니까 저는 공간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들은 좋은 취지로 공간을 제공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굳이 에어컨이 트는 게 필요하지 않은 점포들도 많거든요.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민간 시설과 협력해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에는 일부 마트도 포함되는데 이곳에도 쉼터 안내판은 없습니다. 저희는 쉼터가 따로 없어요. 마트 직원들이 모르는 무더위 쉼터, 시민들도 알 리가 없습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 표지판을 이번 주까지 또 전부 부착을 할 예정이고요. 점검도 하고 또 홍보도 할 계획이 있고요. 편의점 무더위 쉼터는 강원도에만 706곳.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서야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하자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신업계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법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련 등을 규정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온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문신사 법안을 통합한 정부안으로 오는 27일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신은 분명한 의료 행위이며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건강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점점 확대돼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하여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문신업계에서는 문신 대부분이
전문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안전 문제가 커질 뿐이라며 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게 문신 의료라고 계속 그렇게 잡아두고 있는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문신 시술은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보편화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법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과 관련해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 판결에서는 각각 무죄, 지난해 대구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불법 낙인 찍혀온 문신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 통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신을 두고 의료인지 미용인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버스 정류소 명칭은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명이나 건물명을 사용하죠. 광주의 경우도 아파트 이름으로 된 버스 정류소 명칭이 많은데요. 부산에선 최근 정류소 이름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만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부산문화방송 장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 동래성 전투를 이끌다 전사한 충신, 송상현을 기리는 공간으로 이곳의 버스 정류소 명칭도 송상현 광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류소 이름을 자신들의 아파트 이름으로 바꿔달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보 효과 같은 그런 게 아니겠어요. 부산시는 검토 끝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하루 20건 가까운 비슷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변경된 버스 정류소 명칭 건수는 95건, 이 중 아파트명이 3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존 정류소 명칭을 공원 이름으로 바꾸면서 아파트명을 끼워 넣거나 기업체명을 활용한 정류소에 아파트 이름을 병기하고 이미 아파트명을 쓰고 있던 곳에 또 다른 아파트명을 덧붙여 읽는 게 힘들 정도로 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을 바꿔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도 좀 민원 건수가 이렇게 이제 많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아파트 홍보 수단이냐 비판이 일자 부산시는 뒤늦게 관련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명과 주요 공공기관, 관광지 명칭을 우선 사용하되 신도시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아파트나 상업시설명을 쓰겠다는 겁니다.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냉철하고 공정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져야. 표지판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닌 노선도, 안내방송까지 모두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류소 한 곳의 이름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만 60만 원 수준. 지난해에만 모두 6천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광주 시립합창단은 제200회 정기연주회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5일 칸타타 송 오브 아리랑을 공연합니다. 송 오브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인 팔도 아리랑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굴곡진 역사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형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구와 부산 시립합창단, 광주 시립예술단이 함께 참여해 지역과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펼치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순회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연극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2025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ACC가 제작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2025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연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아시안 아트 어워즈 우수 프로덕션상을 수상했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활용한 악기로 연주 활동을 펼치는 크리에이티브 아트도 이번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을 선보여 아시안 아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비가 지나면서 폭염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렇게 폭염 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어제 비가 지나면서 습도마저 높은 가운데 종일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늘은 비 소식도 없는 가운데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햇볕 차단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32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졌던 어제보단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장흥에서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9월 초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